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시간은 세종시 상권의 상가가 다 장사를 포기하고 나가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상권의 상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케이스는 대부분의 초기 신도시 상권에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을 참고해서 다른 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특히 그 신도시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에 들어와서 한 5년 살다 보니까 상권에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보통은 짧게는 한 3개월, 어떤 경우는 평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다 망해서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어떤 신도시 상권에 대한 분석이 너무 안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본에 대출 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망해서 나가면 거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신도시 상권에서 장사를 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장사를 개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느낀 점은 뭐냐면 신도시 상권, 좀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무모한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모한데. 가격은, 임대료는 신도시가 처음에 생기면 임대료가 되게 비싸요. 그 상가 분양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 초반에 독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비싸게 들어와요. 다른 데가 못 들어오니까 비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비싸게 들어와서 독점을 하더라도 그 옆에가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국수집이 하나 생겨서 장사가 잘 됐는데 옆 가게가 잘 안 나가거든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근데 또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또 국수 가게가 또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는 비싼 상태에서. 그런 게 있고, 초보자들이 왜 거기서 다 많이 실수를 하냐면 신도시 상권이 또 화려하잖아요. 건물도 새 거고, 사람도 조금 많아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착시 효과, 뭔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독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시 효과 때문에 장사를 해서 망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도시 이 초창기 상권, 이 초창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꽤 많은 시간이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종시도 지금 거의 12년째 되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신도시 초기 상권은 안정된 상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부터 한 10년 동안은 계속 거기 사시는 그 주민들이 바뀌어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많은 지역이에요. 대전에서 왔다가 대전으로 돌아가고, 서울에서 왔다 서울에서 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경기도에서 왔다 경기도로 돌아가고. 자, 그리고 이 신도시라는 것은 기존에 싸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되면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5억이 됐어. 5억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3억에 샀던 사람과 5억에 샀던 사람이 이렇게 혼재되는 상권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비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싸게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소비력이 약하죠.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2억, 3억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또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비력이 약해. 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신도시 상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권이 딱 그 자리를 잡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오래된 도시들의 상권은 딱 상권이 있잖아요. 어떤 맛집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빵집도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맛을 만들어낸 그런 음식점도 있고, 유명한 식당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도시 상권은 그 하나의 상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성동의 상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성동의 상권이 지금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요? 백화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반 아트리움이
이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뭐 지금 만들어지는 게 유흥상권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고급 음식점, 뭐 그다음에 고급 뭐 헤어샵, 고급 마사지샵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그 확고하게 그 소비 여력이 강한 그 새로운 주민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무인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 무인 아이스크림, 그 뭐 애견 그 식품도 또 무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무인 세탁,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밀키트도 있고, 한 유효수요가 한 4,500가구 뭐 정도 되는 그런 상권이 있는데, 목 좋은 데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어요. 뭐 세도 비싸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6, 7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단지 내만 해도 뭐 한 1,400가구가 되니까. 근데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왜 안 될까? 1,400가구만 해도 그거 충분히 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사거리고 목도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해건데, 첫째는 상권에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유동인구 뭐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겠어요? 그 상권 자체가 완성이 안 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그 항아리 상권 자체도 완성이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네에 그 항아리 상권에 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런 맛있는 음식점 갔다가 돌아오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아이들 사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 하나의 상권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수적인 가게들, 그냥 뭐라 할까요, 낙수 효과에 의해서 장사가 돼야 되는 가게들조차도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 중심 상가가 없다 보니까 그 부수적인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종시, 신도시 대부분의 어떤 상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 상가에서 이제 개업을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해야 돼요. 그 상권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입지를 보고 선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입지만 좋다고 들어가는 거야. 그 상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상권 자체에 유동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도시는 뭐 세종시가 마찬가지지만 세종시가 특히 심해요. 이 주말 장사는 거의 안 돼요. 주말이면 다 서울로 올라가고 다 자기 집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주말이면 직장인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또 외지로 놀러 가고. 자, 주말 장사가 안 된다. 자, 그런 점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5일 장사 가지고 먹고 산다. 자, 그리고 주 5일만 가지고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음식점들. 자, 그런 장사들은 이게 또 점심 장사만 되는 거야. 저녁 장사가 안 돼요, 세종시는. 왜냐면 뭐 세종시에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도 많이 만나가지고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일단 1차로 밥을 먹고 2차를 술을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 시기예요, 지금 세종시는. 말 그대로 여기가 오래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친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녁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술을 파는 가게는 되지만 점심 장사, 음식점들은 점심 저녁 장사 다 해야 되는데 점심 장사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달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자, 배달도 잘 안 돼요. 배달은 잘 돼요. 배달은 잘 되는데 문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배달해봤자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세종시가 아직도 임대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가를 사도 2%도 안 나와요. 2%도 안 나온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의 그 상가들이 금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금매라는 거는 중개사무소에서 단골 손님들끼리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자, 그 아는 사람들끼리 금매가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금매가 어떤 거겠어요?
대출을 그 이빠이 받아가지고 사신 분들이거든요. 2%도 안 나와. 그러니까 대출도 못 갚는 거야. 세를 받아서. 자, 그래서 나오는 가격들이 경매 가격보다 더 싸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오고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상가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0% 정도 손해를 보고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자, 그분들은 실수요자들이 그걸 또 사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종시의 상가시장을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 그리고 이게 동일 업종끼리의 경쟁이 너무 심해요. 이 세종시 상가 시장에서. 이거는 뭐 다른 시장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다른 뭐 지방의 신도시 시장하고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세종시 뭐 기타 신도시에서 제일 많은 업종을 몇 개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세종시에서 보니까 치킨집이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삼겹살집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떡볶이집도 요즘 많더라고요. 떡볶이집. 그리고 또 은근히 또 이 국수집이 많아요. 그리고 또 족발집도 많아요. 자, 뭐 대충 이런 업종들. 자, 그러면 이 초창기의 신도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초보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초보자들이. 뭐 장사를 하신 분들은 이 타임에 들어오질 않아요.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달 해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장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뭐 그런 분들이 딱 보면 안 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그 쉬운 업종들 프랜차이즈로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된다 싶어도 똑같은 업종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겠죠? 동일 업종끼리 레드오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부족한 상권, 똑같은 동일 업종들이 레드오션을 이루니까 다양성이 부족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먹을 데가 없네? 뭐 맨날 떡볶이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맨날 국수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맨날 삼겹살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이용을 잘 안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용할 사람이, 그 상권을 이용할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 소비 계층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하시는 분들 얘기가 여기는 치킨집 하면 되겠다. 딱 봐도 뭐 30대, 예? 뭐 주로 30대, 40대가 소비력이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열면 장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자, 왜 안 되겠어요? 두 가지 이유겠죠. 일단은. 자, 아이들이 또 너무 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도 안 갔어. 걔들이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뭐 최소한 초등학교, 막 중학교 때 왕성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돈을 안 쓰더라는 거야.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여력 때문에 생각보다 안 쓰더라라는 거예요. 이 치킨 사 먹는데도 안 쓰더라. 자, 그래서 한 달에 보고 답이 안 나와서 가능한 한 빨리 이 가게를 접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분들은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자, 그리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여력이 강한 직장이 부족한,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 여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막 건설회사, 무슨 공장, 뭐 그러면 공장 끝나고 또 많이 뭐 삼겹살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육체 노동도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런데 세종시는 공공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이분들이 잘 뭐랄까 소비력이 약해요. 뭐 술을 뭐 마시거나 뭐 그런 게 약해요. 집에 가기 바쁘다 이거. 바빠서 잘 이렇게 소비가 안 돼요. 그리고 잘 이렇게 모여서 또 술도 안 마시고, 이 세종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주 인구가 소비력이 약한 도시예요, 세종시는. 자, 그런 점이 세종시의 좀 한계다. 그러나 이제 세종시에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30대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세련된 가게들, 개성이 강한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겠죠? 지금은 세종시는 그런 개성을 강한, 그런 30대일까요? 그 개성이 강한 분들, 뭐 그런 소비층을 공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뭐 족발집, 삼겹살집, 치킨집 이런 거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종시는 그 임차 상황이 보면, 거의 임차인이 갑이 되어 있어요. 뭐, 3년, 5년 이제 임차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임차인이 거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의 다 맞춰줘요. 특히 뭐 이제 3층, 4층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뭐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거의 에어컨, 뭐 천장 바닥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값도 거의 뭐 50% 할인한 가격으로 해야 되고 렌트 프리도 뭐 3개월, 4개월 이상 해줘야 되는 거고 요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상가를 한 3억에 샀는데 세가 60만 원 나와요.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다. 세종시는 이게 제가 보니까 상가가 과다 공급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과다 공급이라는 것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또 과다 공급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계속 사무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수요가 많거든요. 사무실로 들어올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상가는 다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제 그 항아리 상권의 그 공시를 보면 거의 7, 80%는 채웠는데 임대료가 안 올라갈 뿐이지 계속 상가는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상권이 살려면 더 많은 일자리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공공기관 뭐 그런 일자리보다는 어떤 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들어오는 어떤 서비스 업종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세종시 상권이 활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멀었다. 자, 그러려면 업무 빌딩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뭐 나성동 같은데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사무실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끝나고 직장인끼리 뭐 한잔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자,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동 인구가 거의 없잖아요. 뭐 세종시 뭐 보러 온다 뭐 그런 관광 인프라가 없잖아요, 아직. 자, 그런 핵심 관광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울과 세종의 거리도 빨리 단축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고 그러면 뭐 방송국도 들어오니까 분명히 이제 그때서는 상권이 활발하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세종시 상권을 접근을 하고 세종시에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업종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망할 수 있어요. 망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리고 세종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3, 40대의 어떤 그 공공기관, 공무원들 뭐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식당에 아주머니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주머니를. 식당 아주머니. 그럼 대전에서 오셔야 되는데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너무 멀다 이거. 심지어는 20대 알바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점도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몸을 한다고 하면 다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때려치우시는 분도 많다.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 많은 그 직장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서비스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비할 여력을 계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보이는 상권만 보지 마시고, 보이는 유효 수요만 보지 마시고, 인구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진짜 소비를 하는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상권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권에서 놀지를 않아요.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 배달만 하는 거예요, 배달만. 그래서 세종시는 굉장히 배달 업종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서 돈 버는 사람은 배달하는 사람들이야. 아주 골치 아파요. 뭐 그 사람들 막 보드로 막 다니잖아요. 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배달은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배달해서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 거의 못 먹고 살잖아요.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잖아요. 배달만 해가지고는. 자, 어쨌든 그렇고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이 무모하게 경매시장 가서 낙찰을 받으면 또 안 돼요. 이거 받아봤자 예를 들어서 내가 30% 40%에 사도 그 임대가 안 나가요. 임대가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요. 임대도 안 나가고 자기가 받은 수익률에서 받은 금액에서 수익률이 뭐 3%도 나올까 말까예요. 3%도. 그러니까 경매 받으신 분들이 3%도 나올까 말까 하면 그거 뭐로 받겠어요. 그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금매가 더 싸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매 받고서 그 상가가 공실이 돼가지고 뭐랄까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자, 지금 세종시의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이다.
그 업종이 너무나 많이 겹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의 초보자들이 너무 참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 업종들이 겹쳐서 다 그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세종시 상가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